안녕하세요, 린즈예요. 오늘은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경험해본 캐나다, 캘거리를 위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 1월 12일이면은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이걸 워킹홀리데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가 또 이거 등록을 받았더라고요.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원을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조금이나마 정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우선 지원이 이미 시작됐으니까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긴 한데 다행히도 저는 2014년에 워홀 신청을 했고요. 2015년에 또 워킹홀리데이 신청 방법이 바뀌어서 제가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주 바뀌거든요. 저도 제가 신청했을 때 그 신청 한 번 전에는 우편 접수였는데 인터넷 접수로 바뀌고 이번에도 또 뭐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여기 왔을 때 비행기값 빼고 300만 원을 초기 자금으로 들고 왔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무슨 비자 서류를 주고 그 공항에서 비자 확인을 받고 이렇게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캐나다에 도착을 하면 지낼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중학교를 여기서 나와서 여기에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캘거리에 온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 구하는 거는 원래 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같이 살게 되었는데 제가 그래도 아는 몇 가지 집 구하기 방법은 키지지라고 kijiji.ca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집을 구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거 있고요. 캐나다 워홀 카페 중에 가장 유명한 다음 카페 빨간 깻잎의 나라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아마 살 곳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사는 캘거리에는 그게 캘거리만의 커뮤니티인지는 모르겠는데 C&드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아마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으면 이제부터는 약간 캘거리 위주로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역 선택 중에 제가 온 곳은 캘거리죠. 보통 밴쿠버, 토론토, 오타와 이렇게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캘거리 포함해서. 캘거리에 대해서 제가 약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괜찮은 조금 큰 도시들 중에서도 텍스가 가장 싸요. 텍스가 5%밖에 안 돼서 정말 텍스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대도시라기보다는 중소도시에 가깝기 때문에 그곳 대도시들보다는 한국인이 적어요. 그래도 정말 많은 게 한국인이기는 해요. 한국인을 안 만나고 영어만 쓰고 싶으시면은 정말 시골 쪽으로 가셔야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캘거리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텍스가 싸고 한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제가 원래 중학교를 다닌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도시도 고르고 집도 구했어요. 이제 은행이랑 핸드폰을 개통해야겠죠. 은행은 캘거리만 그럴지 다른 곳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기는 신기하게 은행 계좌, 카드를 쓰는데 수수료가 나가요. 물론 이자도 붙지만 수수료, 우리가 보통 체크카드를 만들면은 한국에서 체크카드를 만들면 수수료가 들지는 않잖아요. 아마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체크카드는 일단 수수료가 들지 않는데 여기는 체크카드든 무슨 카드든 수수료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수수료를 내기 싫어서 TD뱅크에서 계좌를 먼저 만들었어요. TD뱅크는 학생 계좌를 만들면은 한 3개월 정도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결제 이거 하는데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은 일단 제한 없이 수수료 없이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4개월째 제가 다른 BMO뱅크라는 비모뱅크라는 곳에서 계좌를 만들었어요. 거기는 수수료가 없고 비자 카드가 아니고 그냥 데빗 카드예요. 인터넷에서 결제를 할 수 없는 데빗 카드였고요. 체크 카드였고요. 수수료가 없는 대신 얼마였더라? 20번 정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번 정도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쓰다가 비자가 안 되니까 인터넷 결제가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원래 TD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래서 TD를 가장 싼 플랜으로 바꾸면서 한 달에 4불씩 수수료를 내고요. 12번의 결제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모 카드는 없애고 TD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카드 쓰는데 월 4,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게다가 무한 쓰는 것도 아니고 12번밖에 못 써요. 그래가지고 저는 월급이 들어오면은 항상 인터넷 뱅킹으로 빠져나가는 돈 빼고는 다 현금으로 돌려놨었어요. 안 그러면은 돈 결제하는 제한을 넘어서 수수료를 낼까봐. 그리고 여기는 또 신기한 게 제 TD뱅크 계좌에는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얼마 이상을 더 쓸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이상을 더 쓰면은 통장에 있는 것보다 얼마 이상을 더 쓰면은 5불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요. 그런 은행 시스템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한국은행이랑은 되게 달라요. 그리고 핸드폰 개통을 얘기해보자면은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어디나 비슷하겠거니 하고서 제가 핸드폰을 캘거리에서 딱 내렸을 때 잡히는 통신사로 잡았어요. 그게 로저스였고요. 그래서 로저스로 했는데 텔러스도 있고 벨 그리고 파이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썼던 플랜은 월 2기가에 문자, 전화 무제한으로 70불을 냈어요. 굉장히 비싸죠. 데이터 2기가인데 보통 한국에서 2기가면은 그렇게 7만원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서 저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데이터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월 37불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서 또 전화 문자를 안 쓰니까 아예 개통을 끊어버렸어요. 전화 문자 별로 쓰지도 않는데 월 한 35,000원 정도 그냥 흘러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끊어버리고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만 핸드폰을 쓰고 뭐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일하는 스타벅스도 와이파이가 되고 집에도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핸드폰을 사용했고요. 저보다 조금 더 잘 알아보시고 조금 더 싸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의 기본 정보 같은 보통 이런 플랜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 친구도 텔러스를 썼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받아 쓰지 않았는데도 70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왔으면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죠? 일자리를 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력서를 들고서 찾아가서 돌리는 거예요. 저는 구하기 전까지 20장 넘게, 20장 넘게 엄청 많이 돌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그렇게 오지는 않았고 킨조라는 일식집에 가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거기서는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거기를 출근을 했는데 제가 거기를 그만둔 이유가 일단은 일식집이기 때문에 다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중학교 유학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영어에 액센트가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랑 같이 일하면은
제 액센트가 무너질 것 같았고 같이 일했던 한국인 분들도 여기서 어서 나가라. 여기는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킨조 같은 서빙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은 처음에는 버서로 시작해요. 버서는 음식을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통과해서 서버가 되는 건데요. 서버는 주문을 받는 사람이에요. 버서일 기간에는 정말 저는 한 달 동안 버서로 일했거든요. 정말 한 달 내내 근육통이 따랐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스케줄을 되게 하루 종일로 잡아놔요. 어느 몇 시간 정도 일하고 몇 시간 쉬고 몇 시간 정도 일하고 그렇게 잡아놓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정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해야 하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주말에도 나가야 해서 저는 그 직업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거기 일자리 나면 좀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친구가 일하는 스타벅스는 아니지만 다른 스타벅스에서 면접을 보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스타벅스는 회사 안에 있는 스타벅스여서 주말에 쉴 수 있었어요. 주말에 오픈을 안 하는 매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스타벅스는 보통 공휴일에도 오픈을 하고 주말에도 오픈을 하는데 제 스타벅스는 운이 좋게도 공휴일에도 오픈을 안 하고 주말에도 오픈을 안 하고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기 때문에 팁을 더 많이 줘요. 스타벅스도 팁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하게 팁도 다른 매장보다 많이 받고 주말에 푹 쉴 수도 있고 한 그런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잡을 구하시려면 운도 필요하고 열심히 발로 뛰는 것도 필요해요. 이거 되게 횡설수설한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잡 구하기는 발로 뛰고 운도 따라야 하고 킨조 같은 서빙하는 직업은 돈은 정말 많이 벌 수 있으나 힘들고 자기 시간을 갖기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카페나 그런 데서 일하죠. 카페는 일단 팁을 약간 받을 수는 있어요. 매장에 따라서. 그리고 제 매장은 되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되게 일하기도 편했고요. 그리고 킨조 같은 팁잡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여행 가야 하잖아요. 여행 가려고 돈 모으다 보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을 수는 없고요. 일단 목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여행 말고 돈을 모으러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잡을 구하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놀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식당을 갈 수도 있고 뭐 카페 이런 데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옷 매장이라던가. 그러면은 여기는 한국이랑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카드를 내밀면은 한국은 카드 이렇게 주면은 직원이 긁어주잖아요. 여기는 보통은 이 카운터 앞에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거기서 카드를 넣고 자기가 비밀번호 넣고 결제를 직접 해요. 아니면 탭해서 비밀번호 없이 그냥 탭해서 결제를 하던가. 그게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여기 초반에는 당황스럽고 그랬어요. 그게 카페랑 옷가게 이런 데서 보통 그렇고요. 그리고 무슨 식당에 갔다 하시면은 식당마다 다른데 보통 식당은 식사를 다 하고 나면은 영수증을 달라고 해요. 뭐 빌 달라던가 체크 달라던가 하면은 뭘 갖다 줘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올려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팁이랑 같이.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게 대중교통이 있어요. 대중교통은 여기는 한 번 탈 수 있는 게 3달러 10센트예요. 버스던 트레인이던 여기는 여기는 지하철을 트레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온종일 탈 수 있는 패스,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패스가 있고요. 한 달 탈 수 있는 패스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른이랑 아이에 따라서 패스 가격이 또 다르고요. 저는 트레인을 맨날 타는 타입이다 보니까 어른 한 달 패스 가격이 99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항상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는 1시간 45분이었나? 그 정도로 한 번 그 3달러 10센트짜리 티켓을 사면 어느 그 버스든 트레인이든 갈아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레인을 탈 때 만약 트레인을 먼저 탔다 하면은 트레인 티켓을 그 뽑는 티켓 표가 그 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티켓을 뽑고 기차를 타고 트레인을 타고 버스로 갈아타야 할 때 그 티켓을 보여주고 우리 보통 돈 넣는 통에 넣는 거예요. 아마 넣는 걸 거예요. 다시 환승을 할 거 아니면. 그리고 버스를 먼저 탔다 하면은 돈을 넣고 나 환승할 거니까 환승 그거 티켓 달라 하면은 그걸 줘요. 그리고 뭐 다른 버스를 갈아타건 트레인을 갈아타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생활하면서 여기 생활하면서 겪을 것들을 조금 한국과 다른 것들을 먼저 얘기해봤는데요. 이제 워홀을 가고 싶으신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적을 꼭 만드세요. 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친구도 다시 만나고 싶고 여기 다녔던 학교도 다시 가보고 싶고 일종의 향수병 같은 거죠. 그리고 좀 쉬고 싶었어요. 한국은 항상 바쁘게만 살아야 해서 쉬고 싶었어요. 여유를 가지고 싶었고 영어도 약간 다시 되돌리고 싶었고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한 개 이상의 목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개의 목적만으로 오기에는 1년은 약간 길고 또 목적을 이루면 지루해지고 다시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1년을 조금 얕봤던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되게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로 물론 영어는 자연스럽게 배우시겠지만 놀러 온다는 생각보다 그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걸 하나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아쉬웠어요. 여기 캘거리에 와 있는 동안 컬러리스트 공부를 했으면은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그리고 버는 거 영어 외에 조금 공부할 거를 추가적으로 들고 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홀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영어를 늘리려면 최대한 한국인을 만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한국인을 안 만나면 정말 외롭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여기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말하면은 나이를 얼마나 많이 먹었든 영어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인이랑 놀면은 진짜 한국인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논다면은 영어가 그렇게 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한국인을 만나면 일할 때 외국인 친구들이랑 엄청 많이 말을 해야 한다던가. 그러니까 일단 캐나다, 해외로 왔으면 한국인을 안 만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워킹홀리데이에서 일어날 일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워킹홀리데이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개인적인 후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제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생각보다 1년은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많은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겪을 수 없는 좋은 일, 나쁜 일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제가 사는 집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서 제가 워홀을 다 마치지 않은 이 12월에 다른 집으로, 제 친구 집으로 잠깐 이사를 갔다가 1월 달에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정말 귀찮고 별로인 상황도 있고요. 알바에서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무시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일단 아시아는
어떤 아시아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약체거든요.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영어를 잘한다 해도 무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저는 여기는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문화예요. 저는 저희 가족이 그렇게 칭찬에 익숙한 가족이 아니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무슨 조금 뭐만 해도 잘했다, 너무 잘했다 막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이제 떠나니까 알바 동료들이 너 보고 싶을 거다,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가지 마라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소중한 사람이란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물론 다 그렇진 않을 거고 모든 가족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 삶에 바빠서 주변을 많이 못 돌아보고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 혼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제가 별로 좋은 성격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보니까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었구나 하는 부분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성장한 느낌이에요. 물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를 많이 소중하게 느끼게 되고 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게 착한 괜찮은 사람이 된 건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그래도 여기 있으면서 많이 그런 걸 느끼고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워홀을 추천하느냐 비추천하느냐 둘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워홀을 정말 가고 싶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해외 생활을 정말 해보고 싶고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 추천드려요. 근데 내가 워홀을 가야 하나? 근데 막 가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가야 되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추천드리잖아요. 자신이 원해서 가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긴 혼자 있거든요. 아무리 외국인 코워커들과 있어도 일단은 혼자예요. 한국에서 독립하는 순간부터도 일단은 혼자잖아요. 조금 더 근처에 가족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는 혼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얻은 정보들, 기본 정보들을 말씀드리고 후기 정도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제가 말을 되게 논리적으로 하는,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조금 이게 뭐라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한 정보였기 때문이고 이거를 다 아시려면 되게 많은 검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좋은 영상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